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젊을 때는 가족과 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하는 자문도 하게 되죠. 사실 노후는 선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진정 나를 위한 삶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니까요.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노후를 역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만 하세요. 쇼펜하우어가 알려주는 인생 역전의 비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땐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시계 바늘이 너무 빨리 도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단순해지거나 멀어지면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사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는 삶의 고통과 허무함을 깊이 사유했던 철학자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명확한 지혜를 남겼어요. 그의 생각은 단순하지만 강렬합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위한 삶을 만들어라.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노후를 위한 삶의 태도와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실제 사례 5가지를 더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소유보다 경험에 투자하세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경험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지만 그것은 잠깐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죠. 하지만 경험은 다릅니다. 새로운 경험은 기억에 남아 오랫동안 우리의 감정을 채워줍니다. 사례 1. 김정수님의 여행 이야기. 정수 씨는 은퇴 후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권유로 늦은 나이에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낯선 풍경 속에서의 여유는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에서 얻은 기억은 평생 내 안에 남아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2. 외부 평가 대신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세요.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과 비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교는 끝없는 불만을 가져옵니다. 대신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나만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해야 합니다. 사례 2. 이순재 선생님의 그림 그리기. 순재 선생님은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허무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취미로 시작한 그림 그리기가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림 실력은 보잘것없었지만 매일 캠퍼스 앞에 앉는 시간이 행복했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나를 제대로 만나는 느낌이 듭니다. 3.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세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만족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성취나 사건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커피 한 잔의 향기, 평화로운 아침,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같은 순간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사례 3. 박영희 씨의 소소한 정원 가꾸기. 영희 씨는 은퇴 후 시간적 여유는 많아졌지만 삶이 무기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시작한 정원 가꾸기는 그녀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고 싹이 트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말합니다. 이 작은 기쁨들이 쌓여 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4.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정신적 성장을 멈출 때 삶의 의미도 퇴색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배움은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지금이라도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 보세요. 사례 4. 김혜숙 할머니의 피아노 도전. 혜숙 할머니는 70세가 넘어서야 평생 꿈이었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처음엔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며 곡 하나를 완성했을 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뭔가를 새로 시작하고 이뤄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5. 관계를 단순화하고
진정한 인연을 소중히 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좋은 관계가 인생의 중요한 행복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5. 정민호 씨의 친구들과의 재회. 민호 씨는 직장 생활 내내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연락이 끊기거나 형식적인 관계만 남았죠. 그는 오랜 친구 몇 명과 다시 연락을 시작했고 이들과의 만남에서 진정한 위로와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진짜 친구와의 대화는 그 어떤 약보다도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해줘요. 전문가 칼럼. 노후의 삶을 바꾸는 쇼펜하우어식 실천 전략.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기보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경험은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고민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노후를 단순히 끝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시작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에 조언을 더해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 소유를 넘어 경험으로. 삶을 채우는 법.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물질적인 것들로 행복을 채우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물건은 더 이상 우리에게 큰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집에 쌓여가는 물건들은 오히려 짐처럼 느껴지죠. 대신 경험은 다릅니다. 경험은 기억 속에서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전문가 조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가보지 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여행이 어렵다면 가까운 동네의 낯선 길을 걸으며 작은 발견을 즐겨보세요. 중요한 건 특별함이 아닙니다. 나만의 경험을 만드는 것이죠. 예시. 어떤 분은 은퇴 후 매년 한 번씩 작은 도시를 방문하며 현지 시장을 둘러보는 걸 취미로 삼았다고 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작은 경험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2. 남의 눈 말고 내 눈으로. 나만의 기준을 세워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특히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나만의 행복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매일 자신을 위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세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스스로 뿌듯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예시. 어떤 분은 은퇴 후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작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대단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매일 한 문단씩 쓰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구나. 3. 일상의 행복을 채집하라.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작은 행복을 지나치곤 하죠. 하루를 조금만 더 천천히 살아간다면 소소한 기쁨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전문가 조언. 매일 저녁, 그날의 행복한 순간을 3가지씩 기록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거나 평소 지나치던 자연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기술의 도움을 받아 사진으로 행복을 기록해도 좋습니다. 예시. 한 분은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날의 기분을 사진으로 남긴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햇살을 느끼는 순간이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그 순간의 기분이 다시 떠올라요. 4. 멈추지 않는 배움. 성장하는 삶.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쇼펜하우어도 정신적인 성장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야말로 배움의 시간이 풍성해질 때입니다. 전문가 조언.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데 도전해 보세요. 음악, 외국어, 요리 등 분야는 상관없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해 보세요.
배움의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예시 80세가 넘은 한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유튜브 영상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튼이 너무 많아서 무서웠는데 조금씩 배우다 보니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게 너무 뿌듯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도전은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5. 관계를 단순화하라. 진정한 인연을 찾는 법. 삶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소수의 진실한 관계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과의 얕은 관계보다 소수의 깊은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언.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세요. 연락이 뜸했던 오래된 친구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큰 위안이 됩니다. 예시. 한 분은 오랜 친구와 10년 만에 다시 연락이 닿아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깊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결론.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노후의 진정한 행복.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부가 단순히 남은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기회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소유보다 경험에 투자하세요. 삶은 물질이 아닌 기억으로 풍요로워집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세요. 진정한 행복은 나만의 기준을 따를 때 찾아옵니다. 일상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세요.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소소함 속에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정신적 성장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좋은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진정한 인연이 삶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쇼펜하우어의 철학처럼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삶으로 방향을 바꿔보세요. 물질이 아닌 경험을,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만족을, 그리고 무기력 대신 성장을 선택한다면 노후의 시간은 더 이상 막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삶은 과거가 아닌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